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결국 서세원 씨가 한 줌의 재가 됐습니다. 지난 20일 사망 후 장례 절차를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유족들이 고민을 해왔는데 여드레 만인 4월 28일 캄보디아 현장에서 화장 후 그리고 장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한 사원에서 화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냐? 결국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족들이 쉽게 화장을 결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 운구하는 곳 검토를 했지만 이 운구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악한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국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화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자, 이날 장례식 유족 대표는 서동주 씨였습니다. 서동주 씨가 사망 소식을 전하고 캄보디아로 갔다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결국 화정이 결정된 후 다시 캄보디아로 가서 28일 장례를 치른 겁니다. 이외에도 조카 또한 재혼녀까지 함께 조문객들을 맞았는데 한인의 관계자와 이 한인교회 교인들이 서세원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자, 왜 결국 화장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링거를 맞다가 돌연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죠. 앞서 서동주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누군지, 링거와 수액을 가져갔는지, 간호사 진술을 받았는지, 약물 검사를 했는지, 이게 의심하기보다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들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들은 얘기는 링거를 맞다 돌아가셨다 이것뿐이니까 당연히 유족인 서동주 씨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과정 없이 화장을 택하게 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일단 이 캄보디아 프놈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습하고 덥죠. 그리고 병원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보면 보통 병원에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은 병원에 안치실이 있죠. 그리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 후에 발인을 하고 장지로 가게 되는 게 순서인데 캄보디아 병원은 이런 순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 판정 후에는 사찰에 있는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역시 열악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유가족의 입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가족의 입장도 4월 28일 나왔습니다. 너무나 애통한 소식에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데다가 낯설고 납득하기 어려운 타국에서의 여러 절차로 인해 이제야 유가족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여드레 만에 입장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전했는데 유가족은 4월 24일 캄보디아 현지 경찰로부터 서세원 씨가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검안 결과가 기재된 사망 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조사 후에 결론을 내린 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사망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게 유족의 입장입니다. 이에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한국 대사관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 측에 당시 현장에서 수거해간 링거 등에 대한 성분 분석, 사건을 수사한 캄보디아 경찰 담당자 및 책임자와 면담 요청,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반환, 수거 물품 리스트 등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유가족의 요청에 대해서 캄보디아 경찰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캄보디아 경찰 측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언제든지 수거 물품에 대해 인계하겠다고 했으나 요청할 때마다 매번 다른 이유를 들며 차일피일 미뤘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미뤘어도 시신이 지금 냉동고에 보관이 돼 있으니까 그 요청 사항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상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식이 캄보디아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상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가족은 애당초 고인을 한국으로 운구할 생각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인이 안치되어 있던 캄보디아 지역 사원의 냉동 안치실은 여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개인 안치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체 안치실은 어떻죠? 거대한 이 은색 냉동고처럼 있고 한 구씩 들어가 있고 꺼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일단 캄보디아 이 사원에는 개인 안치실이 없었고 집단, 여러 시신들과 함께 보관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치실 문이 수시로 열리고 그럼 냉동고의 기온이 떨어지겠죠. 온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서세원 씨의 시신은 계속 보관이 돼 있는데 다른 시신들은 또 화장하러 나가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 과정에 계속 냉동고 문이 열리겠죠. 날씨는 덥죠. 기온 변화 때문에 시신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캄보디아 현지 사정과 운구를 위해 수반되는 절차 및 방법이 매우 복잡해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열흘도 긴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유가족은 시간이 갈수록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 현지에서 화장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인을 한국으로 모셔갈 겁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유해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당부합니다. 우리 유가족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수많은 억측과 가짜뉴스, 악성 루머가 언론 기사, 각종 영상물과 게시물에 넘쳐난 것을 접하고 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는 유가족에 대한 잔인한 폭력입니다. 이제 멈춰주시고 기왕의 모든 허위와 억측의 뉴스, 영상물, 게시물을 즉각 내려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죠. 자, 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있었죠. 병원에서 약물이 발견이 됐다. 이거는 단순한 사망석을 보기 어렵다. 제가 볼 때 억측도 있지만은 합리적으로 이 유족들도 앞서 성분 분석이나 면담 요청, 물품 반환 등을 요구한 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유족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게 더 이상 확인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화장을 결정하고 하루빨리 고향으로, 한국으로 유해를 가지고 오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은 가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인 사망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사 및 기자, 영상물 제작 유포자 및 악성 루머 유포자 등을 찾아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송환 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까요? 장례는 서울 아산병원 이 장례시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한국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조문은 4월 30일 오후부터 받고 발인은 5월 2일이라고 유가족은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지는데 현재 코미디언 엄영수 씨가 회장입니다. 엄영수 씨는 엄용수에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영수가 맞습니다. 4월 28일 엑스포츠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전했는데 협회는 회원의 유족이 원하면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주려고 한다. 요청이 왔고 우리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고요. 서세원 씨와의 친분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코미디언 씨를 같이 썼고 프로그램도 같이 했다. 게다가 서정희 씨하고 살 때부터 집에 같이 있었고 그랬다. 애절하고 비통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협회 측에서도 고민은 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다 보니 걱정이 된다. 우리도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해서 고인을 위해서 애도를 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사랑과 우정으로 엄숙하고 훈훈한 그런 장례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결정이 났고 또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올드스타 역시 궁금한 게 많고 취재한 내용들도 있지만 더 이상 어떠한 의혹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